기존에는 고객님 69,390원이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95,110원으로 인상이 돼서 25,720원이 인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얼마요? 그때는 기존 얼마요? 다시 한 번만. 25,720원이 인상이 되세요. 15년 전에 가입한 분들이 한 3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한 9만 원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에서 9만 원이니까 3배가 뛰었죠. 그야말로 살인적인 상승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8명은 실손보험 가입자로 매월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좀 많이 내는 편인 것 같아요. 한 지금 현재는 15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저희는 4명 다 들었으니까 가족 4명 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그런데 보험료가 너무 올라 요즘은 문제적 보험이 됐습니다. 가입자에게 요금 폭탄을 안겨준 실손보험. 여러분의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새해에도 여지없이 실손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인상률이 14%대라지만 이건 평균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2021년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게 2.5%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실손보험료는 그보다도 무려 7배, 8배 더 높은 아주 크게 올랐다. 주부 안춘희 씨는 실손보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2009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올해 보험료 인상 시점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보내온 안내문에는 41,930원이던 한 달 보험료가 올해부터 95,000원대 2배 이상 오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1월부터 오른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받았는데 막상 이런 안내문을 받고 보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담되고 걱정스럽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평균 14%에서 16% 수준. 하지만 인터넷 게시판엔 훨씬 높은 인상률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실제 지불한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실비보험이라고도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돼 환자가 비용을 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도 실손보험에선 보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초창기 실손보험은 가입자도 의료비 일부를 내는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서 실손보험을 대중적인 보험으로 만들었고 약 20년이 지난 지금 가입자 수는 무려 3,90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 실손보험이 도입된 거는 공적 건강보험에서의 보장성이 이제 약했던 시절에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보완제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도 좋았고 현재도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 단지 이제 보험료가 자꾸 올라가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죠. 실손보험은 가입한 시기마다 가입 조건이 달라서 보험료 인상폭 역시 차이가 납니다. 보험업계가 발표한 올해 인상안에 따르면 1세대와 2세대의 실손보험은 평균 16% 정도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이후 판매된 3세대 실손은 그동안의 할인 혜택을 없애서 8.9%가 오릅니다. 3세대보단 2세대, 2세대보단 1세대일수록 좀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그 세대에서도 고령자일수록 많이 올라갑니다. 연령 증가분이 있거든요. 똑같더라도 내가 한 살 더 먹으면서 질병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몇 년마다 갱신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체감하는 거는 이게 보험료 갱신 주기가 좀 다를 텐데요. 1년 갱신, 3년 갱신, 5년 갱신이 있습니다. 5년 갱신은 5년마다 그 5년치가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만약에 어떤 회사가 어떤 연령대를 20% 이상 올린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분이 이제 5년 갱신도를 했을 때는 거의 100%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한꺼번에.
실손 보험료는 지난 몇 년간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여왔는데요. 3년 갱신형 가입자인 안춘희 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대 인상률이 더해져서 소위 보험료 폭탄을 맞은 겁니다. 지금 제가 받은 거는 거의 100%, 2배로 올랐어요. 제가 100세 시대에 제 나이 66세인데 이거 앞으로 이렇게 3년마다 갱신돼서 2배씩 오르면은 내가 납부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소득이 나이 들수록 이제 적고 이제 늘지 않은 상태인데 근데 이렇게 실손보험까지 오르니까 더구나 이게 좀 부담이 많습니다. 사실 보험사는 실손 보험료를 올해 정해진 것보다 더 올리기를 원했습니다. 인상률을 최소 20%에서 법정 상한선인 25%까지 제시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조율에 나서서 14%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보험사는 실손보험 상품의 누적된 적자 때문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 실손보험 상품은 2016년 이후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인상률 수준의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단기에 고질적인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금 누수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아서 적자라는 건데요. 손해보험사가 산정한 손해율은 130%대로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서 보험금으로 130원을 지급했다는 뜻입니다. 130%다. 그러면 30% 올려줘야 그 다음에는 100%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못 올리다 보니까 그 다음 해에 그 손해율 더 올라간 분이 넘어가는 거죠. 이걸 악순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손해율 계속 올라가니까 보험회사는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보험료 인상률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간다. 실손보험에서 이제 발생하는 누적 손실이 장기간 이제 확대되고 지속되다 보니까 이 시장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이제 낮다는 우려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30개 보험사에서 현재 15개사로 실손보험을 판매하던 회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손해만 보느니 보험료를 올리거나 아예 상품을 팔지 않겠다는 보험사. 실손보험은 어쩌다 이렇게 고질적인 적자에 시달리게 된 걸까요? 가장 많이 지목되는 원인으로 실손보험이 보상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꼽힙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실손보험금의 상당 부분을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손보험에서 부담하는 건 대부분 비급여 영역일 겁니다. 근데 비급여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 건강보험에 등재가 되려면 안전하고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용 효과적이어야 됩니다. 이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애들이 원래 비급여예요. 도수치료나 고액의 물리치료, 백내장 수술과 MRI 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시력을 개선하는 수술이 있다든가 아니면 통증, 사실 통증 때문에 뭐 생명에 지장은 없거든요. 하지만 통증을 개선하거나 체형을 개선하는 거, 이런 도수치료 이런 것들은 비급여로 들어갑니다. 비급여는 약간 필수적인 게 아니고 선택이잖아요. 본인이 조금 더 고급 걸 받고 싶거나 그런데 지금 실손을 보면 그렇게 꼭 필수적인 아닌 쪽으로 좀 몰려있다는 거죠.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 진료. 누가 비급여를 오남용하는 걸까요? 우선 쇼핑하듯 병원을 다니는 의료 쇼핑객의 문제적 행동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30대 남성은 대표적 비급여 진료인 도수치료 등으로 한 해에 7,400만 원의 보험금을 타갔습니다. 365일 중에 거의 매일 병원을 다니시는 분이 있고요. 병원 건물이 있어요. 1층은 뭐가 있고 2층은 뭐가 있고 거기를 다 투어하신다는 분도. 보험금 청구를 보면 거의 일부 가입자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타가는데 보면
굉장히 막 중증이 아니에요. 반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62%는 보험료만 낼 뿐 1년 동안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업계는 극소수 가입자의 의료 쇼핑 행태가 보험금 적자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백내장 또 수치료와 같은 일부 비급여 과잉 의료 행위로 인해서 보험금 누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병원 한 번도 안 가는데 매년 두 자릿수 보험료를 내야 돼. 이런 부분이니까 가입자 입장에서 형평성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받지도 않은 병원비가 이제 보험료가 더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필요 없는 사람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부담이 다 되는 거야. 나는 병원 한 번도 안 갔는데 한 1년 내내 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다고. 선의의 피해자가. 비급여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는 데는 병원의 책임을 지적하는 이도 많습니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적극 권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실손이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뭐 주사라든가 치료를 많이 유도를 한 것 같아요. 뭐 심지어는 영양제 같은 것도 맞게 해가지고 그 실보험으로 이렇게 처리해주는. 정형외과에서 일단 추천을 해주셨고 실비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몰랐었는데 된다고 하셔서 이 경우 의료진의 제안을 거절할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수요가 굉장히 높아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장려를 넘어서서 아주 권유, 독촉을 하죠. 쓰라고. 환자가 병원에 가면 굉장히 약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뭘 하라 가면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보 비대칭, 이거 환자와 그다음에 의사, 그러면 누가 더 파워를 갖고 있을까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책정합니다.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 차도 크고 큰 돈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백내장 진료를 위한 검사비를 예로 들면 병원에 따라 적게는 15,000원부터 비싼 곳은 260만 원까지 무려 170배 이상 차이를 보입니다. 비급여 부분이 아무래도 병원은 급여보다는 수익원이 더 많이 나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유다 보니까 최근에는 백내장 치료가 또 많아지고 하는 부분으로까지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수가를 이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매길 수 있는 비급여 영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손의료 보험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죠. 이처럼 실손보험 적자 원인으로 지나친 비급여 의료 행위가 지적되다 보니 따가운 시선은 주로 환자와 병원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손보험을 만들고 판매한 보험사 책임은 없을까요? 일각에선 보험 설계부터 잘못됐는데도 가입자 늘리기에 치중했던 보험업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초부터 이게 상품 설계를 처음에 했을 때부터 자기 부담금이 없이 그냥 이제 보험사가 다 책임져 주는 구조로 처음에 출발을 시작하다가 과거에 보장을 많이 해줬던 부분들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초창기 실손보험에 비해 최근 판매된 상품의 손해율은 줄었지만 그 방법은 보험료를 올리거나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을 높이는 식이었습니다.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다 누구 다 있습니다. 보면은 질병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병원도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보장 정책을 상품 설계를 했느냐, 아니면은 뭐 보험료 부과를 거기에 대응돼서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손은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좀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1999년에 실손보험이 나왔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정말 좋은 상품이죠. 말만 들으면. 당시에 삼성 화재 보험에서 이 선전 문구를 보면
무제한으로 MRI도 찍을 수 있는 보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후폭풍, 비용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은 것이죠. 실손보험이 시중에 나오기까지는 금융당국의 승인도 있었습니다. 과잉 홍보라는 사실을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정부가 몰랐겠습니까?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전문가들 글도 많이 있었고 언론 보도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모든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면서 제도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근대 70년, 80년 한국 경제사에서 최악의 경제상품, 최악의 금융상품이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는 실손보험이라고는 용어도 안 씁니다. 실성한 실손보험이라고. 보험사도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전체 순이익이 늘어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들으니 가입자는 보험료 폭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부쩍 오른 보험료로 들썩일 때 실손보험 가입자가 주목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세대 이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올해 상반기까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1년간 보험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할인 조건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4세대 실손보험. 과연 뭐가 달라졌을까요? 실손의료보험에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 할증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공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실손 상품이 되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새로운 실손은 보장 범위와 한도는 기존 상품과 유사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상품 대비 10%에서 70% 대폭 인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도수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 보험료는 이전 상품보다 저렴하게 책정하되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가입자는 보험료를 올려서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비급의 오남용이 보험금 많이 나가는 거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좀 연결고리를 끊어보자라고 해서 비급여에 대한 할인 할증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 총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일부 많이 쓰는 비급여를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좀 더 보험료를 더 받아서 그 부분을 대부분 안 쓰는 선량한 그 분들한테 할인으로 돌려주자라는 거죠. 보험업계는 기존 실손보험을 가진 40세 남성이 4세대 실손으로 바꿀 경우에 많게는 연 42만 원가량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손 보험료를 2배로 내게 된 안춘희 씨도 4세대 실손 보험을 고려 중입니다. 지금 내는 보험료보다 2배, 3배 이렇게 오르고 있다면은 저도 한번 생각을 바꿔볼 수 있죠. 좀 싼 보험료를 찾아서. 과연 안춘희 씨는 4세대로 갈아타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고혈압이 좀 생겨서 그때 이제 약을 타기 시작했죠. 이제 조금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조금 병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을 좀 할까 했는데 이제 앞으로 더 나이 들면은 더 많이 이용하지 않겠어요? 4세대가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다만 뭐 병원을 이용할 때 1, 2세대보다는 자기 부담이 조금 더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조삼모사 같은 거죠. 안춘희 씨처럼 병원 이용이 앞으로 늘어날 가입자라면 매년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병원에 잘 가지 않으면서 보험료만 내고 있는 가입자라면 4세대 전환을 고려할 만하다고 하니 가입자 개인의 병력과 경제 여건에 따라서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보험사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아직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많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보험료는 안정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비급여 청구가 적절한지 심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거를 이제 공적연금으로 가서 생각을 하면 좀 더 수월할 겁니다. 이제 공공연금에서는 가입자가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치료를 받았죠.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병원으로.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제 그것이 정당했는지를 평가하게 되죠.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한 심사평가하는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만 줄 게 아니라 보험금을 줄 때 이 치료가 과연 필요했느냐. 그것이 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는데 그것은 국민건강보험 그 부분만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보험회사가 연동해서 회사를 만들어서라도. 금융당국은 지난해 실손보험 비급여 누수를 막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해결책을 논의 중입니다. 비급에 대한 관리 방법을 복지부 쪽에도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올해는 복지부하고 금융이 같이 협업을 해서 비급여를 좀 더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국가가 보장하는 병원비나 약값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실손보험은 보충형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보험이 아니고요. 건강보험 보장률을 훨씬 많이 높여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에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진료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면은 비급여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넓습니다. 그러니까 보장률이 조금 낮은 구조이거든요. OECD 평균 보면 보장률이 한 80%, 70% 후반대, 거의 80% 육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서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됐을 때 65% 이제 했는데 아직도 갭이 크죠. 그럼 35%가 이제 개인 부담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손의료보험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죠. 부족한 공적 보장을 그동안 실손보험이라는 사적 보험이 보충해준 셈인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실손보험을 둘러싼 문제 해결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년째 오르기만 하는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걷잡을 수 없이 상승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두 자릿수 매년 올라가는 나라는 흔치는 않습니다. 감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올 수 있다. 보험금이 새는 원인은 알면서도 막을 방법은 찾지 못한 이 상황을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할까요? 우리나라 실손보험은 어느 누구도 비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일단 쓰고 보자. 일반 소비자도 마찬가지. 정부, 보험사, 모든 사회 각 주체들이 공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계약자 측면, 그리고 공급자 측면, 보험사 측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는 금융당국, 이렇게 규제당국의 어떤 정책, 이 네 개의 어떤 톱니바퀴 속에서 나와야지요. 우리 보험 가입자들 아니 당연히 고통분담 차원에서 보험은 드는 거잖아요. 보험은 보장 때문에 드는 거거든요. 그 보장은 나 혼자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은 보험료를 이렇게 나누어서 객출해서 낸다는 개념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모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누리려면 실손보험 본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